김감룡은 어린 시절부터 전국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가 되고 싶어 했고 훗날 자신이 전국을 통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영세대에는 전국적으로 걸출한 강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아무리 김감룡이라 할지라도 홀로 전국 통일을 이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세대는 평균적으로 가장 강했던 세대이며 가장 과거의 세대였기에 공권력도 약했으며 과학기술이 발달한 세대도 아니었기에 오직 주먹으로 승부를 겨루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영세대에는 고작 심부름꾼들도 1000번이 넘는 혈투를 벌였으며 만약 2세대의 인물이었다면 4대 크루 간부에 들 정도로 강했을 만큼 영세대의 인물들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김감룡은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동료를 모으고자 하였고 자신만의 조직인 김감룡 주먹회를 창설하여 전국 통일을 이뤄내고자 하였습니다. 김감룡은 16세의 나이에 강서 일대를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중학생 신분으로 강서 고교 일대를 평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강서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조직인 강서파를 홀로 박살내버리며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시 강서파에 의하여 가정이 풍비박산나버렸으며 강서파에게 가족을 인질로 잡혀 착취를 당하고 있던 권백호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권백호는 김감룡을 자신의 평생 은인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강서의 모든 불량 학생들은 김감룡이 새로운 강서의 지배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강서 일대에서 갈취를 할 것이며 수하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러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감룡은 자신에게 패배한 이들도 품어주었으며 불법적인 일은 손도 대지 않는 낭만을 보였고 김감룡은 강서의 지배자가 아닌 강서의 대두목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감룡이 주먹회를 창설한다는 소식이 강서 일대에 퍼지게 되었고 당시 강서의 주먹들은 김감룡의 낭만에 반하여 대부분의 주먹들이 김감룡 주먹회에 합류하게 되었고 김감룡은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충실한 부하를 100명 이상이나 얻게 되며 김감룡 주먹회는 단숨에 강서를 지배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김감룡은 전국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을 통합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강서는 이미 자연스럽게 통합하였기에 곧바로 광동을 통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시 강동의 1인자는 당시 지왕이라고 불렸던 이도규였습니다. 이도규는 본래 지왕이 아닌 거지왕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었으나 이도규는 거지라는 말을 매우 싫어하였기에 스스로를 지왕이라고 불렀고 강동의 주먹들도 이도규를 지왕이라고 불러주었기에 이도규의 이명은 지왕이라고 세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강동은 치안이 매우 안 좋았으며 서울에서 시설이 가장 낙후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강동에는 소위 말하는 거지들이 많았고 연고지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가족도 없는 거지들이 우글우글거렸습니다. 또한 이도규는 자신의 사람은 잘 챙겨주었으며 특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에 강동의 주먹들은 이도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주먹만 강하다고 해서 강동을 통합하기는 어려웠으며 강동의 주먹을 아무리 쓰러뜨려도 계속하여 또 다른 주먹이 나타났기에 김감룡은 아무 의미 없는 강동 사냥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당시 강동의 1인자인 이도규를 찾아갔고 이도규에게 강동을 넘겨달라고 말합니다. 김감룡이 찾아와 다짜고짜 강동을 넘겨달라고 말하자 이도규는 나는 나보다 약한 놈 말은 듣지 않는데 라고 말하며 김감룡에게 강동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감룡은 코웃음을 치며 너 같은 거지 새끼한테 내가 질 리가 없잖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도규는 거지라는 단어에 발작 버튼이 눌러졌고 곧바로 김감룡의 앞면에 타격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김감룡은 이도규의 타격을 순식간에 피해버린 뒤 이도규의 턱에 타격을 집어넣었고 이도규는 난생 처음으로 큰 충격을 입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어지간한 충격에는 충격조차 입지 않았던 이도규는 자신에게 단 한 방만으로 데미지를 준 김감룡을 보고 크게 당황하였고 처음부터 진심으로 가지 않으면 김감룡에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좋다, 날 쓰러뜨리면 강동을 넘겨주마. 대신 니놈이 패배한다면 우리 애들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고 가야 할 것이여 라고 말하며 김감룡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좋다, 거지왕 이도규, 나랑 붙어보자 라고 말하며 이도규를 도발하여 이도규를 흥분시켜 전투력을 감소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도규는 흥분하기는커녕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 마치 한 마리의 짐승이 사냥감을 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감룡도 이도규가 일정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김감룡 역시 전력으로 이도규를 상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흐르게 되었고 이도규가 먼저 김감룡을 노리며 마침내 김감룡과 이도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이도규는 전투 초반부터 김감용의 급소를 노리며 저돌적으로 돌진해왔고 김감용은 한방을 노리기 위하여 조금은 방어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도규가 지칠 기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 흥분하여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김감용은 본능적으로 승부를 빠르게 끝내지 않는다면 자신이 패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감용은 의도적으로 공간을 열어주었고 이도규는 김감용의 목젖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김감용은 찰나의 순간에 목을 틀어 목젖을 타격당하는 것은 피해냈으며 어깨 쪽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맷집이 워낙 뛰어났던 김감용이었기에 이 공격을 무난하게 버텨냈으며 김감용은 빈틈을 허용한 이도규의 턱에 주먹을 꽂아넣습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잠시 주춤하며 행동이 멈추게 되었고 김감용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도규의 안면을 강타해버렸고 결국 이도규는 김감용에게 패배하며 쓰러집니다. 이도규가 쓰러진 이후 김감용은 내 일생의 최강의 적이었다 이도규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패배한 이도규를 존경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김감용은 유효타를 고작 한 대 허용했으며 이도규는 수차례의 유효타를 허용한 이후 기절했으니 누가 봐도 명백한 김감용의 승리였고 강동의 주먹들은 김감용의 무력만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도규가 깨어났고 이도규는 약속대로 강동은 넘겨주겠다. 근데 강동을 받아가서 뭘 할 생각이지? 라고 질문했고 김감용은 전국을 통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이도규는 김감용이라면 전국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남자로서 가슴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도규는 김감용에게 자신을 김감용 주먹회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김감용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김감용이 이도규를 쓰러뜨리고 강동을 통합했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김감용은 세간의 소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던 터라 자신이 쓰러뜨린 이도규가 어느 정도의 남자인지 몰랐으며 자신이 강서를 통합한 데 이어 강동을 통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 주먹들은 김감용과 달리 소문에 예민했으며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이며 미성년자들의 구역 다툼 따위가 뉴스로 나올 리도 없었기에 입소문은 주먹들 사이에서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주먹은 강서의 대두목 김감용, 강동의 지왕 이도규, 강북의 천재 박진영, 강남의 엘리트 최동수였습니다. 그리고 김감용이 강동의 이도규를 자신의 휘하로 두게 되며 서울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고 박진영과 최동수도 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영은 당시 강북에서 가장 강했던 주먹입니다. 하지만 박진영은 타주먹처럼 주먹으로서 군림하던 인물은 아니었으며 압도적인 무력을 지녔음에도 학업에 전념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또한 박진영은 학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이기에 천재라는 이명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박진영이 강북 통합 따위엔 관심이 없었으며 무력을 행사했던 이유도 자신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지우기 위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영은 공부만큼이나 싸움에도 관심이 많았고 내심 자신의 적수가 나타나길 바래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강북에는 자신의 적수가 없었기에 오랫동안 제대로 된 전투를 하지 못하였고 박진영은 김감용이 이도규를 쓰러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김감용과 맞붙기를 원했습니다. 김감용은 강동을 통합한 이후 3일 정도 휴식을 취하며 몸을 회복한 뒤 곧바로 강북을 통합하기 위하여 강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당시 강북의 1인자였던 박진영은 김감용이 강북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김감용과 대결을 펼치기 위하여 김감용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김감용은 박진영에게 자신이 강북을 점거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하였고 박진영은 강북을 얻고 싶다면 날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감용과 박진영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김감용은 이도규를 포함한 수하들에게 자신과 박진영의 대결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진영도 김감용이 수적 우위임에도 자신과 1대1 대결을 해주는 것을 보고 김감용의 낭만에 반하게 되었으며 만약 김감용이 자신을 꺾는다면 기꺼이 김감용의 수하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감용은 박진영의 외형만 보고 박진영이 일전에 이도규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곧바로 박진영에게 주먹을 뻗습니다. 하지만 박진영은 이를 쉽게 간파하였고 김감용이 날렸던 궤도 그대로 주먹을 뻗었고 김감용은 박진영이 자신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김감용은 이것은 자신의 착각이라고 여겼고 이번에는 박진영의 상단을 노리는 척하며 하단 발차기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영은 이번에도 김감용의 기술을 그대로 카피하였고 김감용은 박진영이 모든 것을 따라하는 천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